자, 가보자요.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kx 제곱. 그 다음 뭐가 되지?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3.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요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자,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얘가 봐봐요. 얘가 어찌됐든 2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예요. 맞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며 x축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저 정보에 따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요 식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는 의미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왜? 왜도 생각할 수 있잖아. 잘했어? 왜일까요? 쟤를 저 식 자체를 만약에 좌변에 있는 식이 있잖아요. 지금. 좌변에 있는 식이 있는데 저 좌변에 있는 식을 만약에 는영 처리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는영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0이라고 하는 애를 만약에 y는 0이라고 해봐요. y는 0이라고 하는 애는 x축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 다음 얘는 어쨌든 y는 모식이니까 이 포물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fx는 gx라고 하는 a의 식의 의미가 뭐냐면 얘랑 얘의 함수값이 같을 때 x값을 조사해 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만약에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럼 gx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특정 값 있죠. 요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 이 교점이 만약에 x 좌표가 a라고 해봐. 그럼 얘는 지금 a, fa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동시에 a, ga라고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점은 y는 fx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y는 gx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교점 좌표를 조사할 때는 결론적으로 이 FA랑 GA의 값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점 좌표의 X값을 찾아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논리를 배웠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Y는 0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여기를 내가 만약에 GX라고 생각을 해놓고 얘를 만약에 F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하는 식이 얘고 이 x축을 표현하는 식이 y는 0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gx는 0이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면 이 교점 좌표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발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fx는 x제곱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지금 네, k가 음수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k가 음수라고 되면 만약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음수일 때는 뭐 어찌됐든 간에 K가 양수일 때는 지금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거고 K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래프일 텐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지금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며요. 맞아요? 그럼 마치 형태가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복습 차원이니까 내가 만약에 fx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 그래프를 표현을 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X축과 만난 점이 1과 2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는영 처리하고 얘가 실제로 dx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을 만족시켜주는 x값은 1이랑 2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함수값이 0일 때의 x값의 좌표는 1과 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치 이게 뭐냐면 이 x-1에 x-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의 근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지금 논리가?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멘트 자체가 지금 뭐냐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이 fx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이거 다 지울 거예요.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거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지금 이 좌변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는형을 옆에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뭐가 돼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x는 1만 지금 근으로 가지잖아요. 맞죠? 정확히 말하면 x는 1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온 거예요.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니까.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아, x좌표가 1인데 얘가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지금 x는 1, 1,0 정확히 말하면 1,0에서 튕겨져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 식의 형태가 다시 역으로 가면은 완전 제곱식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논리에 따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안 된 사람 없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갈게요. 다시.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죠? 이해됐죠? 네네네.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런 논리구나,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하나 더 설명해주면 결론적으로 저 fx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옆에 뒤에 는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식 자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텐데 얘를 는형이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얘는 2차 방정식에서 결론적으로 중근에 가지는 경우잖아요. 그 중근에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있어? 근해 공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해 공식 배웠죠. 그랬을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히 하면 실근이 나타내는 개수, 표현되는 개수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복소수로 배웠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해 가지고 그쵸? 왜냐면은 뭐 루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어찌됐든 이해되죠? 이거 지금 말하는 거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만 하나만 튀어나오죠. 그 내용 식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런 경우는 중근해 가질 거고 이해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막 양수야. 예를 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라고 해봅시다. 그 풀마 루트 2 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캐치했죠. 그러니까 판별식의 값이 0 이상이라고 하면 실근해 가지고 0 미만이라고 하면 허근해 가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뭐야 지금? 완전 제곱식은 0꼴이니까 중근해 가질 거예요.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럼 중근해 가진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캐치를 했으니까 요 식 자체에 대해서 얘는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는형이 있다고 생각해주면 그럼 요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별식을 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0이 되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나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인즉슨 다시 돌아와서 요식 자체에 대해서 는형 처리해주고 그 다음 방정식처럼 생각했을 때 요식을 판별식을 해주면 그 값이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겠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x축과 는형이라고 처리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예, 그 점이 하나만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냥 하나만 튀어나오는 거니까. 표현됐을 경우. 그러니까 얘가 지금 판별식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별식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k에 그 다음에 상수가 요거죠? 지울게야 돼. 여기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입니다. 이 값이 반드시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만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요. 이거 어떻게 돼요? 1, 그다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는영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러면 얘 지금 전개해주면 2k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 이런 꼴이 나오네. 그럼 얘 지금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그럼 따라서 k가 어떻게 돼? 2분의 1 또는 1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이 494번에 2차 함수 뭐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까지예요, 이게. 됐어요? 네. 그다음 또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자, 얘가 있는데요. 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한대.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 위로 올로 그래프인 건 자명하죠. 왜냐면 x제곱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음수니까. 그럼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형태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붕 떠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요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는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를 판별식을 했을 때 그 값이 몇이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 왜냐면 만약에 봐봐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상상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 값이 말판별식이 양수야.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올 거고 이 형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이거 이제? 이 값이 0이면 저렇게 튕겨져 나가야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얘를 D2라고 할게요 그냥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얘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해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고 이 값이 음수면 되겠네. 그러면 9 그 다음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음수가 되면 되죠. 그럼 4K가 3보다 작다 나오니까 따라서 K가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얘밖에 안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답이 뭐예요? 2분의 1이에요. 차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방금 한 문제 한 건데 한 문제 한 문제 한 건데 이걸 다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정답과 풀이를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래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이 식에서 왜 이 식으로 넘어가지? 이 식에서는 왜 또 이 식으로 넘어가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고. 이해될까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그 기본 개념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좀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다음 503번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항상 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요. 아까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그냥 얘가 fx였어. 그리고 gx라고 하는 애가 뭐 이런 x축이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는영 표시해줬고 얘는 fx 모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뭐 이런 형태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봐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네.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교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1번의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한 거고 2번은 한 점에서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 발생한 거고 3번은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한 개만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는 fx랑 지금 아까는 x축과의 그 x축과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기보다 x축과 fx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고 그거를 2차 방정식의 논리처럼 생각해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gx는 0이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fx라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그릴게요. 너무 이렇게 되니까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 gx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형태가 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얘가 지금 각각의 gx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얘를 지금 식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며. 그럼 저는 얘를 지금 어떤 형태냐면 얘가 지금 fx라고 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며. 맞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방정식 형태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인데 얘를 y에 관해서 정리했을 때 1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식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gx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한 정보가 지금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y절편이 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 개수가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줄 거냐면 문제를 풀 때 fx는 gx라고 하는 논리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 지금 fx 그대로 써줘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mx 플러스 n.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건 뭐야? fx는 0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처럼 생각해줬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축과의 그 관계를 파악해줬었잖아요. 그럼 그 성질을 그대로 쓰려면 이 g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이 gx 자리가 지금 mx 플러스 n으로 뒀으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m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는 0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마치 형태가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 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판별식 값을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판별식 값을 조사를 해줄 때 그 값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 1번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처럼 나타나는 형태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판별식 값이 0이면 이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판별식 값이 음수면은 붕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뭐래?
항상 접한다면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 있죠.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별식을 해주면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상쇄될 거고 마이너스 4의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이게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지금 4a 제곱 플러스 4am 플러스 m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n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반드시 항상 접한다고 했으니까 능령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여기 반드시 얘가 성립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날라가겠죠. 그 다음 남은 게 m제곱 플러스 4am 마이너스 8 플러스 4n 이렇게 되는데 아 a가 이거밖에 안 남아?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a로 그러니까 a만 봤을 때 지금 얘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지금 맞죠? 그럼 얘가 지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오 졸려요. 일어났어. 아, 그 일어났어. 보세요. 얘가 a 값이 만약에 100이야. 100이야. 그러면 m 값이 0이면 상관없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려면 4am도 0이면서 동시에 m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8도 0이면 되죠. 이해돼요? 이거 지금 항등식 배웠을 때 다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a에 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여기만 걸려 있죠. 그러니까 4m이 0이면 a가 100만이어도 어차피 100만 곱하기 0은 0이니까 여긴 0이 처리되죠. 그럼 4m이 0이었어.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8도 0이면 0 더하기 0이 되니까 0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항상 성립하죠. 이해될까요? 그럼 자 봐봐요. 논리가 4m이 0이라는 소리는 m이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m이 0이면서 여기 m제곱 튀어나와 있죠. 그럼 여기 0이네. 그럼 4m 마이너스 8이 0이면 되겠네. 이해돼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m이 0이고 그다음 4m 마이너스 8이 0이면 되니까 n이 2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어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mx 플러스 n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gx라고 하는 애는 y는 2였어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 했으니까 답이 y는 2예요. 이해돼요 이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려고 좀 길게 하는 건데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됐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좀 당황하게 했어요. 됐죠? 네. 고생한 만큼 돌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와요. 자, x가 0 이상 a2야. 어떤 특정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x에 대한 범위가 획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521번이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얘의 지금 최대값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지금 몇이래요? 5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2래.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최소값 문제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조사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랑 그 꼭지점 좌표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그래프일 때는 그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미니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돼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아래로 블록일 때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최소값의 기준,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거고 아래로 블록 그래프일 때는 왼쪽으로 가도 쭉쭉쭉 커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형태야. 그럼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가 a, fa라고 해봐. 그러면은 얘 지금 이 추계 방정식이 x는 a인데 이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도 계속 쭉쭉쭉 함수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가도 쭉쭉 함수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실수 전체 영역에서는. 근데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어디? FA 이렇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 그래프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지금 A, FA 이렇게 되는데 얘도 지금 x는 a에서 전 영역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x의 범위, 그러니까 정역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실수 전체에서는. 왜냐면 무한히 내려가요. 값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개념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있죠, 이거. 이거 꼭지 좀 좌표 구해줘야 돼요. 이해돼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FM대로 저거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해주는 방법. 무슨 말이냐? 얘 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중3 때 했죠? 그러면 얘 x-2에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꼭지점 면적표가 뭐야? 2,1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2,1이라니까 얘가 지금 식 형태가 얘가 지금 2,1이 된다는 소리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범위가 0부터 A래요. 그러면 0은 지금 어디 있겠냐면 2보다 살짝 아래니까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x는 0. 자, 그럼 x는 0일 때를 넣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0,5 되네? 맞아요? 그럼 최대값은 0,5라며. 맞아요? 그럼 여기부터네? 시작되네? 맞죠? 근데 최소값은 몇이야, 지금? 2래,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0 이상 A 이하 구간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전체 봤을 때는 원래는 x는 2일 때 최소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만족시켜주는 애니까 얘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죠. 지금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줄게. 여기가 x는 a야 만약에. 그럼 여기가 지금 어차피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a, 2 이렇게 돼야겠지. 그림상으로 표현했을 때.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식 자체를 fx라고 뒀을 때 이 fa라고 하는 애의 식을 구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fa는 x 대신에 a를 써준 애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고 그 값이 2인 애를 찾아주면 될 거예요. a는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특정 값이 아니에요. 그럼 얘 넘기면요. 얘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3, 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어떻게 돼? a가 1 또는 3이 되겠네요. 근데 확실하게 답은 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범위가 a가 3이 돼봐요. 그럼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x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추계방정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최소값은 항상 1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림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A 값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1이에요. 근데 저기 X랑 0을 왜 넣은 거예요? 네? x는 0이요? 네. 여기 0. 이거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만 지금 이렇게 된대. 최대값 5, 최소값 2. 이해됐어요? 그 다음 5, 2, 3.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 믿어내봅시다. 자, 5 이상.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y는 x제곱 플러스 2x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은 개념을 첫 번째 해주면요. 저거 뭔가 그 치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치환해 볼게요. 그러니까 좀 라이트하게 알려주려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 자, 맞물려 있는 게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봐봐. x랑 y 사이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식으로 치환을 해주면서 x랑 t랑 y, 그러니까 t라는 중간 다리가 하나 생겼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봐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바꿔준 거는 t는 x제곱 플러스 2x예요.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돼 있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t는 몇이 돼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나요? x가 1일 때 t는 몇이 돼요? 3이 되죠. 아, 그러니까 t가 움직이는 범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착착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착착이었는데 여기 착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다 나중에 배우는데 체인이에요. 체인 연결고리. 체인 룰 체인이에요. 체인. 그러니까 여기 원래 여기 이 식 자체는 지금 x랑 y 사이 관계였는데 t라는 애로 치환을 해주면 사실은 보여지는 형태는 t랑 y 사이 관계인데 이 t가 여기 사실은 얘로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x, t, y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이 시스템이. 함수도 어찌됐든 시스템이긴 하니까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자, 하나 더 봐봐요. 문제에서는 얘 최대값 구하라 했죠.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여기 플러스죠. 배수가. 여기 플러스죠. 그럼 x가 올라가면 t도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만약 x 1 넣어봐. 1 더하기 2 하면 3이죠. 그럼 t도 3이네. x 2 넣어봐. 4 더하기 4니까 8이죠. 그러니까 t 올라가죠.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t 값도 커지겠네.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x제곱 플러스 2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질 거 아니에요. x랑 y 사이 관계니까. 이해될까요? 결론부터만 말하면 y랑은 관계없이 x랑 t 사이 관계인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원래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값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값이랑 똑같아요. 이해될까요, 이거? 네. 그러면 봅시다. 그럼 얘 지금 이거 최대값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이 마이너스 1이랑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 정도 하나 더 대입해 줄게요. 왜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니까. 근데 어차피 그 아래로 블록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차피 2는 안 될 거고. 자, 첫 번째 f-1이라고 해볼게요. 요 식에 관해서. 그러면 1 플러스 4 플러스 3 되니까 얘 몇이 돼? 8 되겠네. 그 다음 f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f3이라고 해보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 되니까 0이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그럼 뭐가 돼요? 최대값이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머릿속에 좀 이해되나요? 다시 봐봐요. 얘를 치환을 해줬잖아요. 얘를 치환을 해줬는데 원래는 x랑 y 사이의 관계만 지금 시스템적으로 구동이 되는 건데
얘를 지금 치환을 해주니까 t는 x제곱 플러스 2x고 그러면 x가 커진 x가 그러니까 x랑 y 사이 관계의 최대값은 t랑 y 사이 관계의 최대값이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5, 2, 5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치환해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가 여기 있잖아요 범위가. 그럼 치환을 해주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범위가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끝 값을 보통 넣어주면 돼요. 치환한 값에다가. 그러니까 범위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줘야 돼요. 치환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t에 관해서 치환을 해줬는데 그걸 x의 범위를 적용하면 오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치환을 해주면 이 값도 구간도 바꿔줘야 돼요. 범위도. 그다음 527. 자,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8. 오케이. 야, 한 문제 한 문제 할 말이 많네요, 진짜. 이거 어려운 버전 있고 쉬운 버전 있어요.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어려운 버전 사실 교과가 쉬운 버전. 알았어요. 봐봐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좀 지울게요. 이게 지워도 되죠? 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퀴즈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몇이에요? 하죠. 뭐에 걔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쵸? 2를 제곱하면 몇이에요? 하죠. 양수죠. 2분의 1을 제곱하면 몇이에요? 어? 4분의 1이죠. 그 뭐예요? 양수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도 4분의 1로서 양수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 식 자체가 지금 y는 x 제곱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x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허수 단위 i를 정의할 때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허수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가 실수잖아. 그럼 제곱해서는 항상 양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교점이 여기서는 지금 x값이 음수든 양수든 간에 항상 양수 나오고 0일 때는 뭐밖에 없어? x는 0일 때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결론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였냐면 어떤 실수를 제곱을 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는 언제야? 그 값이 0일 때.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나머지는 싹 다 양수죠. 이해돼요? 실제로 함수값이 양수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이 식 자체가 x랑 y 사이의 식이죠.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아까 뭘 이용할 거냐면 실수의 전체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이거를 끌어낼 거예요. 이걸 써먹으려고. 그러려면 얘를 완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완제를 만들어주려면 2로 바꿔주고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많이 했던 거 이제 할게요. 뭐 필요해? 9 필요하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식 자체는 몇이 늘어난 거야? 18이 늘어난 거니까 18을 빼줘야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뒤에도 y제곱 플러스 4y인데 뭐 필요해? 4가 필요하지. 왜? 4y의 2로 나눠주고 그걸 제곱을 해주는 게 상수항이 만들어진다는 상식 배웠으니까 중3 때 이해돼요? 그러면 없던 4가 만들어진 거니까 빼줘야겠지. 다시 마이너스 4를. 그 다음 원래 있던 18 더해줘요. 그럼 식의 형태가 지금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겠죠? 음하고 가까실 거예요. 자, 그러면 2에 x-3에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에 전체 제곱에다가
마일 8 1파 없어지고 4 마일 마이너스 없어지고 끝이네? 맞죠? 아니네 마사 있네. 안 없어지네. 그쵸? 요거가 한 문법이니까 그죠? 됐죠? 네 이렇게 되네요 지금. 그럼 봐봐요. 얘 이거 있죠 이거 뭐야? x랑 y가 실수라며 지금 문제에서 봐봐. x, y가 실수일 때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얘 항상 0 이상이죠. 얘도 항상 0 이상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에요. 그 요식 자체에 대해서 뭐래?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가장 최소일 때는 뭐야? 얘가 0일 때지. 그 다음 얘도 0일 때지. 근데 마사는 없앨 수가 없잖아. 따라서 최소값이 뭐야? 마사야. 이게 교육과정 풀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이거?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이해되는 친구 있을까 봐. 얘를 지금 x랑 y 사이의 시스템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z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변수 함수예요. 대학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기존적으로 함수는 x랑 y 사이 대응 관계인데 얘는 지금 x랑 y 값에 따라 결정되는 z가 있어요. 그럼 얘는 좌표평면상에서 3차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공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의 교점은 지금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이 3,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발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빗살무늬 톡이 알아요? 역사 시간 배운 거? 그런 형태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 지금 뭐야? 요 점일 때 지금 꼭지점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면 x는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f 3, 마이너스 2의 값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3,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은 몇이야? 아, 3.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에요. 되게 어려운 건데. 아, 이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해됐죠 바로 직관적으로. 근데 이거 그림 못 그렸어.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요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최소값 표현할 때 의도는 이거였어요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의도는 실수 제곱을 했을 때 그게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통해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4로 끌어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였고요. 사실은 얘를 만약에 이변수 함수로 표현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빗살무늬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 그 몰라도 돼요. 됐죠? 재밌죠? 어, 왜? 왜? 이거 다 배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상경계 공대 의대 가고. 끝만 쉴까요? 5분만 쉴까요? 530. 네. 5분 30분부터 같이 합시다. 뭘 만족한대요?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을 만족한대요. 얘를 만족을 한대요. 어떤 게? 실수 x, y가. 자, 얘를 만족을 한대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 y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정해져 있죠. 범위가.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2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요. 얘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을 시키면은 애들 중에서 그 애들끼리를 비교를 했을 때 얘를 지금 어떻게 해주는데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일단 문자가 두 개잖아요.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뭔가 표현도 안 되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체계 하에서는요. 그리고 얘를 일일이 다 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얘를 이제 Z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 그러면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이상한 그 모양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하냐면 찌부를 시키는 방법인데 무슨 말이냐? 얘를 만약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만족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가 생각이 날 거예요, 머릿속에. 그럼 그 선상 위의 점들이 지금 이 범위가 됐고 그 범위에 있는 애들을 집어 넣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차 함수 그래프가요. 그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얘랑 똑같은 애잖아. 맞죠?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여기 지금 이 각각 x랑 y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이 z는 여기 뭐시기 대신에 y 대신에 저걸 써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일단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봅시다. 굳이 왜 z로 표시했냐? y를 썼기 때문에 왜? 그럼 x제곱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될 거고 y 대신에 써준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는요.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겠네요. 선생님, 네. 이 y제곱 이 알겠습니다. 아, 네. 2 봤어요? 됐어요. 2x제곱 지워줘야겠네. 2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18 이렇게 되나? 아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이렇게 바뀌네.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읽어봐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게 지금 z로 치환을 했으니까 z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이제 조사를 해줄 건데 얘 일단 인수분해 안 되죠. 근데 얘를 지금 3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놓고 플러스 6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3에 x 플러스 2에 전체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러면 얘를 지금 굳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축을 조금 오른쪽으로 그릴게요. y축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x랑 z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6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최소값을 구했네. 최소값은 몇이에요? 6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단 하면서 원래 내가 빠뜨린 게 있었네. 마이너스 3이 요거네 지금. 맞죠? 그럼 마이너스 3이 이거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지금 어차피 x랑 z에 맞물려 있으니까 이거 바꿀 필요 없어요,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이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면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게 여기랑 여기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 z값은 어떻게 돼요? 일단 집어넣으면 18. 아니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면 아, 1이고 3 더하기 6 되니까 여기 9 되네요. 여기는요. 0을 집어넣으면 네, 18. 4, 12, 네. 0,1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뭐야 마이너스 2,6이었는데 얘가 지금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해돼요? 아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뭐래요? 더하래요? 아 더하라고 했으니까 18 더하기 6 하면
2, 4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며.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x랑 y에 맞물려 있는 세트잖아요. 근데 y를 그냥 차라리 이 조건 하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여기로 지금 그 대입해주면 원래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에서 1변수 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변수 함수 우리가 뒤에 배우는 함수. 그러니까 x랑 z 사이의 관계만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네, 그렇게 해서 문제 푼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 속칭 말해서 찌부시킨다라고 표현해요.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해 주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할수 없게 돼요. 네. 대학교 때 배우세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 531도 그러면 이제 이해될까요? 531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XY돼요.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2x 플러스 y는 4라고 하는 애를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맞죠?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의 지금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얘도 아까랑 방법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y 대신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주면 그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y 대신에 대입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라고 하는 애가 지금 요 위의 식이랑 정확히 일치할 거고, 그러면 얘를 지금 정리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를 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저는 얘를 지금 편의상 z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z라고 두고 얘를 fx라고 둡시다. 그냥 x에 관한 함수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얘 이거 그 뭐야 추계 방정식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 꼭지점의 x좌표가 1 되나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림이상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위로 블록 그래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 우리가 구할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지금 공식으로서 우리가 외우는 거 있잖아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실제로 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여기 1,2가 되겠네. 왜 이렇게 2가 바로 나왔어요? x가 1이란 건 구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2a분의 b로.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f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되니까 이 함수값이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제 머릿속 그걸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라며. 그럼 x는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 거고 3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구했으니까 최소값만 구해주면 될 텐데, 그럼 걔를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너무 쉽죠? 양끝값 비교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2 되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하니까 마이너스 48 되나요?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3도 대입을 해주면 돼. F3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되나요? 마이너스 6 되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최소. 얘는 뭐야? 최대. 그죠? 네.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러면 2 빼기 빼기 48이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보통 차라고 하는 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를 차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2 빼기 빼기 48이니까 따라서 몇이 돼요? 90. 됐어요? 그럼 강 오나요 이제? 네. 최대값 최소값 왜 이렇게 되겠니? 534?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문제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풀어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아 저렇구나. 나 그럼 저거 내 거 만들면 되겠다. 끝. 단순해야 돼. 되게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냥 받아들여요 일단. 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처음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풀과정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 그 과정을 외웠다고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외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차피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 이렇게 한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한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잘했으면은 다들 잘했겠죠. 근데 이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냥 진짜 하면 돼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 534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 B는 X축 위에 있고 두 점 CD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그래프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네. 그러면 자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를 지금 는영 처리를 해주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죠. 이제 좀 감 오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X축과의 비교를 했을 때 포물선이 있잖아요. 포물선이 있고 실제로 여기 지금 뭐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림이 친절하게. 근데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고 했을 때 얘를 는영이라고 한번 처리를 해줬을 때는 얘는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이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하면 얘를 fx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조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풀어주면 x제곱은 9가 되니까 따라서 얘 어떻게 돼? x는 몇이 돼요? 뿔마 3 될까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됐나? 3, 3 이렇게 돼 있고 9가 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점 C랑 D는 지금 요 포물선 위에 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C, D O가 있고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좌표평면과 도형이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뭐해? 맞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예, 좌표평면 나오는데 이거 특정 좌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점 B의 좌표를 점 B의 X 좌표를 A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라며,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교각이 모두 다 90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점 B의 좌표가 지금 A, 0이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며. 그럼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차함수 처음 배웠을 때 그 개념인데요. 자, 봐봐요. 자, 어차피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이나 똑같이 성립되니까 그냥 위로 블록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 꼭지점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얘가 지금 뭐 x는 0이라고 하는 y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2,3이야. 2,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여기 거리를 조사해 볼까요? 0과 2 사이의 거리 몇이에요? 2죠. 여기 거리가 2야.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도 평행하게 그렸을 때 그럼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야 돼? 거리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점은 반드시 어떤 점이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거 배운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라고요.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니까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행하게 잡아주면은 이 거리랑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성질이었죠? 포물선. 실제로 생각해봐. y는 x제곱 생각해보면은 x가 2일 때 y값 4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 4죠. 그러면 y값 같네? 그럼 걔네 둘끼리 선을 이어주면은 어떤 평행한 선이 나올 거고 x축과.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각각 2잖아요. 이해됐어요? 보여줘야 되나? 네, 그러니까 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y축이라 해봐. 그럼 여기가 만약 2,4야. 그럼 여기도 지금 반드시 마이너스 2,4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y는 x제곱을 대입을 했을 때 됐을까요? 이거?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뭐 얘기하려 했냐면 여기 a, 여기죠. 맞아요? a, 0이고 얘 실제로 축의 방정식 하면 어떻게 돼? 0이죠. x는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축이 지금 y축이야. 이해됐어요 일단? 얘 축이 y축이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a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a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 a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a,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점 뒤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 어차피 얘랑 함수값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점 뒤의 좌표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a, b, c, 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됐네. 이 지울게 이제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꼴이라서. 그럼 저 둘레 길이는 뭐야? 저거 그냥 가의 거, 그러니까 테두리에 있는 그 길이 저 식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 2a죠. 여기 2a죠. 여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여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있네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지금 2a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를 정확히 2배를 해준 게 지금 얘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예식을 정리해주면 얘를 만약에 FA라고 할게요. A에 관한 함수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손에 되나? 안 되죠. 마이너스 2만 밖으로 빼고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더하기 1 약간 다르게 할게요. 그럴까봐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 마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1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 10이죠. 마 10 곱하기 마이니까 플러스 20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a에 관한 FA라고 했을 때는 얘가 지금 어떤 꼭지점의 좌표가 1,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최대값은 20 이렇게 되겠죠. 점수로 있겠죠. 어려워요? 이해돼요? 근데 시의 좌표가 어떻게 A, 마이너스 A 플러스 때 왜냐면 얘가 직사각형이잖아요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 있죠 BC 선분 BC랑 X축과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그 Y 값 좌표가 왜 저기 나왔는지 왜냐면 이 점 C는 요 그래프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A일 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나올 수밖에 없죠. 됐어요? 아니 문제 써있잖아. 두 점 C랑 D는 뭐래요? 두 점 C랑 D는 읽어보세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돼 있죠. 됐어요? 자, 우선 불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힌트 주면요. 액자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면 돼요. 그래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그다음 543.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a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얘가 있대요. 이 그래프가 시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 감 오죠? 얘 그래프 그렸을 때 대략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릴 수 있고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줘? 이 식 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뒷값이 0이 나오면 되겠네. 이제 이해돼요? 이 식 자체가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요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거를 는영이라고 옆에 붙여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방정식의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중근을 가질 거면서 동시에 판별식을 했을 때 그 값은 0이어야만 하겠네. 논리 이해돼요 이거? 연결되는 거? 그러면 얘 이거 짝수 공식 알려줬어요? 판별식? 네. 알려줬죠? 그러면 할게요. 4분의 1이면 여기 왜 짝수였냐면 여기 2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am 마이너스 2m 플러스 b가 되고 값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만 하겠네.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돼요? a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m 플러스 2m 마이너스 b가 되고 그게 0이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뭐래? 실수 m의 값에 관계가 없대. 그 말인즉슨 m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건 지금 어떤 문제로 바뀌었어? 항등식 문제로 바뀌었죠. 자, 맥락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항등식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데 m이 만약에 100만이라 해보자. 여기 100만이야 값이.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은 어차피 이쪽 앞쪽 항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조건을 추출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 0이면 얘가 100만이든 10만이든 1000만이든 1억이든 간에 1억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럼 얘가 0이 됐다 치자. 그럼 얘도 0이 되어야 식이 만족되겠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어야만 이 식이 성립되겠죠? 그럼 조건이 나왔네요 지금. 어떤 조건이 나왔어 두 개가? 첫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반드시 0이어야만 하니까 2a는 2일 거고 따라서 a는 몇이 돼? 1이 되겠네. 그 다음 a가 1이면 1-b가 0이어야 되는 소리니까 b도 1이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이해됐을까요? 아하, 그래서 a가 1이어야만 하고 b가 1이어야만 요 위의 내용이 다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구하래? 두 개 곱하래죠. 따라서 a, b는 몇이에요?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오나요 이제? 이게 부등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진짜 희망회로를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고 부등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오히려 수원 수투나 이런 거는 막상 공부하다 보면요 고3 때 돼 보면은 아 너무나 다행이다. 어떤 게 부등수학이 수능 출제 그나마 간접 출제로만 나오고 직접 출제로 안 나오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그냥 대놓고 물어봐. 그냥 뭐 f 프라임 3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f 프라임 3이 무슨 얘기냐면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하라는 거야. 그런 거 그냥 나오거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빡센 거 나와봐. 이게 오히려 더 빡세요. 맞잖아요. 이게 엄청 빡세죠.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그 값 대입하고 그냥 로그 성질, 지수함수 성질, 그다음에 삼각함수 조금 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역수, 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예, 그거 하고, 끝이에요. 뭐 별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이거 낯설지 말라고 그게 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해서요. 네,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꼬아낸 문제가 어렵긴 한데 그 개념 자체가 처음에 이해만 딱 하면 그다음부터 어려운 문제는 좀 덜해요. 개념 자체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문제 어렵게 못 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어렵게 내면 교육과정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한정적이에요, 네, 이게. 근데 이건 무궁무진하거든요, 진짜. 이것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지 않잖아요. 다행히. 왜냐면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미적분을 할 수 있냐? 미적분을 할 수 있냐? 미분계수 구할 수 있냐?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분할 수 있냐? 진짜 중요해요. 적분할 수 있냐? 적분할 수 있냐? 막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막 대학교 1학년 가르치는데 이번에 행렬도 추가되는 이유가 다시 공대랑 그냥 막 경영학과, 경영대학과 막 이런 데 가고 막 통계학과 이런 데 가고 막 가잖아요. 수학과 빨고 일반 공대에서 교수님 당연히 행렬 알 줄 알고 수업하는데 애들 안 배우고 왔대. 그러면 그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정 다시 추가해. 교과정 그 일선 선생님들이랑 막 대학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이번에 제일 예전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그 경제학부에 그 이준구 교수라고 있어요. 대가거든요, 되게.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러니까 문과가 수원까지만 하고 미분 적분 안 배우고 학교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제학과는 다 수학 쓰거든요. 수학만 해요, 거의. 그러니까 수학을 하고 그다음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는 맞지. 근데 미적분 안 배우고 왔으니까 1학년 1학기 때 이제 그 경제 수학 책을 걔네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기초 경제 수학이라 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막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교과정이. 미적분 들어왔어요, 뭔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도 원성이 자자하니까 넣어라 해갖고 넣은 거죠. 왜냐면 상경 계열 진학자들은 다 수학할 줄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다함수 정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보내라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교수님의 그 그게 많아요. 요구가 많아요. 사실 교육과정 편제해서 경제학과에서는 의대로 뭐를 그냥 돈 버는 거. 주식하는 거.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개인의 선택을 배워요. 되게 고전적인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8x 그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이거 이거 했나요? 이거 했었어요? 아까 비슷한 문제를 했었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도 그럼 어떻게 생각해줘? 야, 이거 묶어줘.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 이거 해주면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없던 플러스 8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8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돼? 이거 2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까요? 자 이랬을 때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몇이에요? 아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오, 빨리 하겠네. 마지막 문제네. 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자, 이 그래프가 있대요. 얘 우선 첫 번째, 얘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랑 2겠죠? 이해돼요? 이제
왜? 이거 는영 처리하면은 방정식 생각은 근 1, 2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방정평면 그렸을 때 얘가 1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2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네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fx 얘를 fx했을 때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은 a래. 그럼 a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은 각각 b랑 c라고 한대. b가 여기 있네. c가 여기 있네. b는 1,0, c는 2,0, 그다음 a는 0,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점 P A, B가 점 A에서 이차함수 이걸 따라서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요, 우선 이 B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P A,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가 이거 초록색 점이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점 P라고 하는 애가 뭐 대략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점인데 이 B라고 하는 애는 이 Y는 fx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될까요? 아하,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봤을 때 이 점 P A,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요 점까지 올 수 있는 애예요. 그럼 범위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라고 하는 애는 0 이상 2 이하에서만 성립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내가 이제 뭐 GA라고 할게요. 야, A가 그 함수식이라고 했을 때 그럼 G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네요.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A-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요. 얘 지금 어차피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1,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범위가 여기 지금 뭐야 A는 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는 2 지금 이 짝대기 두 개 안에 이쪽 영역에서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0, 몇이에요? 여기 지금 0,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려면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몇이야? 5네. 최소값은 4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5 플러스 4 해주면 몇이에요? 9. 9에. 됐어요? 네. 그래서 숙제는 79쪽까지 이거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 3-2 있죠? 프린트 이거 없는 사람 3-2 프린트 있잖아. 그건 4개씩 해요. 네. 이거 해오시고 79쪽까지 해오시고 3-2 프린트 원주각의 활용 해오시고 대수성 정리는 그냥 그 데이 1, 데이 2 뭐 이런 식으로 해줄게. 8월까지만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네? 힌트 생각은 안 보시면 아니야, 너 안 줬어요. 너. 네.